자, 행정의 분류예요. 행정의 분류. 자, 행정의 분류.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하면 국가행정, 지방정부가 하면 자치행정,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자, 이런 표현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공공단체나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 사인이란 말은 개인이란 뜻이죠. 개인인데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위탁한 행정을 위임행정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공공단체가 뭐고 공무수탁 사인이 뭐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행정법 공부를 하면 이런, 그러니까 뒤에서 배우는 개념이 앞에서 나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그냥 알아만 두고 여러분이 적어만 두시면 돼요. 제 이름은 전지현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 사람이 왜 전지현인지는 차차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적에 따른 분류.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건데 지금 개념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좀 보는 거예요. 아까 질서행정이 있었는데 질서행정은 뭐랑 같은 말이냐면요. 경찰행정이랑 같은 말이에요. 자, 경찰은 행정부라고 그랬어요. 행정부, 경찰. 경찰은 행정부고 경찰이 하는 일이 질서를 잡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질서. 급부라는 표현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급부행정은 뭔가 주는 거 있지. 사회복지제도 같은 거, 복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생활비를 준다거나 뭐 일자리가 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일자리를 준다거나 뭔가 이렇게 주는 거. 급부행정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친일행정이니까 수익행정이니까 뭔가 주는 거니까 수익행정이지.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유도행정. 유도행정. 유도행정은 국민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로 좀 했으면 이렇게 유도하는 행정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하면 떠오르는 게, 제가 사장이 있어서 공익근무 요원을 했었어요. 공익근무 요원을 할 때 지금도 막 그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자동차 10부제라는, 그러니까 자가용 10부제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자가용 10부제? 자가용 10부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안 해. 이게 뭐였냐면, 하도 이게 교통 문제가 심각하니까, 10부제라고 하는 것은 내 번호판에 끝자리가 7로 끝나. 그러면 7자 들어가는 날에는 차 안 몰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번은 차를 집에다 세워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러면 경찰들이 다니면서 오늘 7일인데 7자 들어가는 차 넘버가 7일로 끝나네 하고 그 사람 잡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캠페인식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유도를 하는 것 뿐이지, 자가용 사용을 혹은 자가용 사용을 좀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이거 뭐 어겼다고 해서 감옥 가거나 뭐 벌금 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행정을 유도행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과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부과한다는, 공적으로 무언가 부과하는 행정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정부에서 우리한테 뭐 달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조세죠, 조세. 조세행정. 세금 걷는 행정을 우리가 공과행정이라고 합니다. 공과행정. 그 다음에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행정부가 뭔가를 가져와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달행정, 여러분들이 채용되는 것도 조달행정입니다.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가장 대표적인 건 공무원 채용이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면 시청에서 시청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해요. 그럼 땅을 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시청 부지 같은 거 매입하고 막 이런 것들 우리가 조달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계획행정 같은 경우에는 뭐 계획적으로 뭐 그린벨트를 지정한다거나, 이 땅에는 건물 짓지 마세요, 막 이런 그린벨트를 지정한다거나 하는 행정은 우리가 계획행정이다.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유도행정은 이거 써주세요. 자가형식 부재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법적 효과에 따라서 침입적인 건 알겠죠? 피해를 주는 거. 침입적인 것을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서 침입행동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뺏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침입행정. 그러면 봐봐. 조세, 요거 조세 부과하는 거 침입일까 수익일까? 침입이지. 너 돈 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 그렇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침입행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행정은 어떤 혜택을 주는 거, 이익을 주는 거. 복효적 행정은 이 침입행정과 수익행정이 다 일어난 복수의 효과를 나타내는 행정을 우리가 복효적 행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효적 행정도 정확히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혼효적 행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3자효가 있습니다. 제3자효. 제3자효 행정, 혼효적 행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혼효적 행정이라는 것은 동일인에게 동시에 수익도 주고 침입도 주는 행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침입이에요? 침입이에요? 수익이에요? 수익이지, 수익. 도로 사용하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이게 도로 같은 거 막고 찍잖아요. 막 차량씬 같은 거 찍을 때. 그러면 영화 제작사에서 그냥 막 길 막고 찍으면 안 되거든. 교통이 마비되니까. 질서행정에 어긋나잖아. 그래가지고 교통을 이렇게 막고 찍어요. 그럼 그렇게 허가 신청을 하면 사용허가를 해주죠. 이건 수익이에요. 그런데 뭐 사용료를 부과했어요. 사용료 부과를 전제로 했어요. 그러면 도로 사용하실 거면 뭐 사용료는 얼마 내세요? 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용료를 부과한 거는 침입이야 수익이야? 침입이지. 돈 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행정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렇게 동시에 동일인에게 혜택도 주고 침입도 수익도 하고 침입도 하는 행정을 우리가 혼효적 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A라는 사람이 행정부에게 나 주협역 앞에서 연탄공장 할래요. 막 그래. 연탄공장 할래요라고 하니까 그래 연탄공장 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 허가를 내줬죠. 행위죠. 행정행위죠. 행정이죠.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했어요. 근데 제3자는 얘가 행정부에 허가를 내줬으니까 얘는 제3자잖아요. B가. 근데 얘는 안타깝게도 주협역 근처에서 세탁소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 얘가 얘한테 허가 신청을 하고 얘가 내준 허가는 얘한테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죠. 이렇게 얘한테는 지금 얘한테 허가를 내줬어. 그러면 이 허가는 얘한테는 수익이야 침익이야? 수익이지. 얘한테는 침익이지. 이렇게 제3자에게 침입,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수익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수익이지만 제3자에게는 침익이거나 또 거꾸로 당사자에게는 침익이지만 제3자에게는 수익인 이런 효과를 내는 것을 제3자효 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3자에게 효과를 미치는 당사자와는 다른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을 우리가 제3자효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복효적 행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다가 여러분 복효적 행정이 나오면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를. 제3자효를. 그래서 이거를 협의의 복효적 행정이다. 협의의 복효적 행정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3자효를. 그 다음에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 보도록 할게요.
법적 형식에 따라서, 이건 아까 얘기했죠. 공법과 사법의 차이점. 자, 그래서 공법행정, 사법행정이 있고, 기속 여부에 따라서 또 행정을 기속행정과 재량행정으로 나뉘. 이것도 아까 했었죠. 자, 이것도 아까 했었어요. 이거 미리 한번 해볼까요? 기속행정은 어떻게 끝나야 된다고?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끝나야 되고, 그렇죠? 재량행정은 어떻게 끝난다고?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재량행정이에요. 자, 여기 법적 형식에 따라서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라고 그랬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정하니까 국가의 어떤 행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공법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법행정은 행정이긴 행정인데 꼭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정인 것 같은 목적을 갖는 것을, 형식을 갖는 것을 우리가 사법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이야. 공무원인데 공무원 하다 보면은 막 스카치 테이프도 필요하고 가위도 필요하고 풀도 필요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어이 뭐 김주사 저기 가서 좀 사와. 근데 내가 거기 물건 사러 갔는데 저 시청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얼마 무조건 싸게 해주셔야 돼요. 저 시청에서 나오고 지금 공적인 업무를 수행 중이니까 가위 그냥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나? 아니지.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지. 내가 근데 걔가 그 공무원이 지금 사적으로 뭔가를 사용하려고 문구점 간 건 아니잖아요. 공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서 형식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우리가 사법행정이라고 하는데, 사법행정은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국고행정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고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창고라는 거예요. 국가의 창고. 국가의 창고와 관련된 행정은 사법행정이에요. 이거는. 그때 국가는 어떤 공권력을 갖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개인에 불과한 거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게 사법행정의 개념입니다.